안녕하세요. 저는 파미셀 RA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원지 대리입니다. RA 직무란 레귤러토리 어페어즈의 약자인데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제품들을 설계부터 개발, 임상시험, 제품업, 생산 후 관리까지 제품이 나오기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제도적, 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국내외 적합성을 인정받아내고 제품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어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때 RA팀은 적절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허가 서류를 검토한 후 식약처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식약처의 검토 의견이 오면 파미셀 연구 결과를 RA팀과 함께 논의하고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발매한 이후에도 규제 변동에 맞춰서 유관부서에 규제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알리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RA팀도 대체적으로 일반 회사원과 비슷하게 하루 일과를 보내요. 출근을 해서 스케줄을 체크하고 팀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체크하면서 회의 준비를 합니다. 마침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저희 팀의 월요일 회의에서는 보통 전주에 허가받은 것이나 인상 승인이 된 현황에 대해서 컨펌을 하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없는 시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행정에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데요. 유관부서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때는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후에 자료를 찾아드리는 자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식약처 또는 관할처에 방문해 민원 상담까지 진행하는 편이에요. 저희 파미셀 R&D 부서에는 바이오 제약 사업부와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바이오 제약 사업부에서 연구하는 독자적인 줄기세포 보관 기술 인허가를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의생명공학과를 전공했었어요. 그때 줄기세포로 신장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과 전체적인 기획을 맡아 관리하고 결과물을 내는 행정연구, RA 직무 사이에서 진로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일단 어떤 일을 하든 연구원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었던 줄기세포를 다루는 회사 중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저희 파미셀에 처음에는 임상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년 차에 코로나 이후로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저희 회사가 규모가 커지니까 특허팀을 새로 꾸렸다는 공지가 떴더라고요. 임상팀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RA 전문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인허가를 진행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공지를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상팀에 있으면서 연구 성과가 잘 보이려면 연구 행정과 인허가가 더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작은 사명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자부심 같아요. 이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확하게 다 섭렵하고 있다는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RA는 식약처와 가장 밀접된 부서이고 약사법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섭렵하고 있는 부서라 일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 조율이 완성되었을 때 뿌듯함이 엄청 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허가 전반에 관여해서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서 간의 조율이 잘 되면 엄청 뿌듯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RA 직무의 주된 일은 규제를 해석하는 건데요. 규제 해석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나 방법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쩌면 RA는 R&D 프로젝트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회사 내부의 식약처의 관점을 잘 전달해야 하고 식약처에는 회사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문 지식. RA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들만큼 전문 지식을 갖기는 힘들겠지만 업무 논의 시에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화학이나 생물, 약학 등의 이과적 지식을 가지면 업무하기에 수월하겠죠? 두 번째, 규제에 대한 배경 지식. 약사법 하위 규정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허가 교육 과정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규제과학 전문가 장기 교육을 이수를 하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같은 RA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블로그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후 추가를 해서 자주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꿀팁이죠. 세 번째,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 RA는 사내 부서 간 혹은 식약처와 회사 간의 허가 서류를 조율하는 부서예요. 상대방이 이러한 검토 의견을 왜 줬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충분히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 생활을 통해서 경험치가 쌓이겠지만 저는 학부 때 참여했던 참치마요 프로젝트라는 대외 활동이나 한국바이오제약협회 대학생 기자단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미리 익혀본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는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와 작문 능력도 포함이에요. 회사의 제품이나 기술이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해서 해외 제약사나 식약처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의 능숙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학부 때 전공 지식 잘 쌓으시고 규제 관련된 지식도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ISO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문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많은데 자신의 방법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규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될까 안 될까 재보기보다는 먼저 시작을 해서 버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우리 파미셀 RA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